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용정책 기본법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 이제 지난 시간에 헌법을 했고, 오늘은 고용정책 기본법입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법령들을 공부해 나갈지 간단하게 이름 정도만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헌법을 공부했었고, 오늘 공부할 고용정책 기본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이 법령이 이제 공부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도 내용이 많고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 촉진 관한 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관련, 파견 근로자 관련, 그리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네, 여기서도 이제 출제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직업안정법, 채용 절차 공정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네, 이런 법령들이 있구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는 편이에요. 기본 원칙, 또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 그리고 실업 대책 사업,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긴 한데, 네, 대체로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본 원칙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풀이로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1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근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사업주의 고용 관리에 관한 통제. 사업주의 고용 관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메모해 주세요. 존중. 사업주의 고용 관리에 관한 존중이다.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한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플러스 사업주 고용 관리에 관한 존중.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한다. 근로의 권리를 확보한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 관리를 존중한다. 실업의 예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정책기본법에도 실업대책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업대책 사업 항목에는 또 실업의 예방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번.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 원칙,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 구인자의 자발적인 구인 노력 촉진, 구인자가 아니고 구직자의 자발적인 구직 노력이죠. 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3번.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확보한다. 고용정책을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 시행. 네, 요거는 지금 처음 나온 선택지죠. 이 선택지도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기본 원칙 아닌 것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 확보, 노동조합의 견제 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네, 요거는 고용정책과는 네, 관련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로의 권리 확보,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 존중. 5번으로 갑니다. 기본 원칙 틀린 것은 직업 선택 자유가 확보되도록 고용정책은 효율적, 성과지향적으로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 촉진,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정답 4번. 6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기본 원칙 틀린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합니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 관리를 존중한다.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한다. 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수입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용정책은 협력적으로 실시가 돼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그리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 그리고 노사정, 근로자, 사용자, 정부 간의 협력적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 아닙니다. 7번. 고용정책기본법상 운영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존중, 국가 주도적이 아니죠. 6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민간 공공 협력, 노사정 간 협력. 2번이 틀린 내용.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확보, 사업주 고용 관리에 관한 자율성 존중. 문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 끝. 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입니다.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 노동시장의 효율성,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 그럼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를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좋은 얘기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바로 읽고 암기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에서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떤 법령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이것을 구분하셔야 하는데 저는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관한 법률,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이거는 고용과 관련이 돼 있죠. 우선 고용,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까지 해서 사업주의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법률, 직업능력 개발도 어찌 보면은 사용자 측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제 고용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고용된 사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고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고용 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다. 그러면 다음 보시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자, 노동자의 입장이죠. 이거는 근로가 들어가니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다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뭔가 생계에 관련된 거죠. 생계의 수단으로서 근로자를 정의했어요.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이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법이라고 약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임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생계, 임금, 생계 관련된 내용은 노동조합법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하면 근로제공, 고용, 직업능력 관련된 것은 고용된 사람을 근로자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고용정책기본법상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 확보도 지원을 하는 것이 고용정책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과 기업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고용정책 기본법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이것은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실업의 예방, 고용보험법의 목적이다. 2번,
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한다. 고용정책기본법 목적.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사회지위 향상 지원한다.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거리가 먼 것 하면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사회 지위 향상이 아니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인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2014년도 7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이제 바뀌었거든요. 수정이 되어가지고 1, 2, 4번 나머지 선택지 내용 복습하는 용도로 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고용정책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한다. 근로자에게. 이거는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어디에 나왔었죠? 네, 헌법 노동 3권에서 단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 확보. 헌법 제32조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3번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번이 맞는 얘기네요. 네,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 아니고요.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이 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주체가 아닌 것은 사업주, 국가, 직업안전기관 해당이 되고요. 노동위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사업주, 국가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직업안전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기능에 대해서 이 법령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 5번.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사유가 아닌 것은 업무 능력, 병력, 신앙, 출신 학교. 업무 능력에 따라서 고용을 하는 건데 업무 능력은 해당되지 않겠죠. 네. 정답은 1번. 6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근로자의 정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및 기타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 임금 생활자, 임금으로 생계. 어떤 법령이었죠? 네, 노동조합법에 관한 근로자 정의입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기준법에서 내리는 정의입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정책기본법 고용. 정답 3번. 이번에는 기업에서 대량으로 고용 변동이 일어났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 300을 기준으로 합니다. 300명. 우선 대량 고용 변동을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매년 고용 형태를 신고해야 돼요. 매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를. 네. 그래서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를 해야 하고 그 기준이 되는 날짜는 3월 31일입니다. 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300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매년 공시를 하는데 대량 고용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대상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네. 최초 이직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 300명 이상 기업이라고 했죠. 300명 기업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인원을 300명을 기준으로 10%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니까 30명이죠. 30명이 넘는 경우,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 인원의
10% 이상의 변동이 생길 때 신고를 해야 한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300명 기준으로 1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한 가지 추가해서 4월 30일에 공시를 해야 한다. 한 달 전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네,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문제 풀면서 같이 복습해 봅니다. 1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상시 몇 명 이상 근로자는 매년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요? 네, 300명 이상. 2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작성한다. 매년 고용 현황 300명 이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해당 연도 며칠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4월 30일까지. 하지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라고요?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3번. 고용정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량 고용 변동 신고 기준으로 10%라고 했죠. 1번. 4번.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니까 30명 이상이고,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 100분의 10 이상. 30, 10이니까 정답은 3번. 5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자, 150인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이랬죠.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30명 이상이니까 150인 30명이 넘어야 되니까 할 필요 없죠. 400명인 경우에는 10%니까 40명 이상 이적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500인인데 60인이면 10%가 넘으니까 3번이 이제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요. 1500명이면 150명 이상 이적을 할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6번.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 300명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이 아니고 300명 미만, 300명 미만이면 30명 이상이죠. 네.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 만약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인 경우는 10% 이상 이직할 경우.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사업주의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이잖아요. 수습 기간에 고용이 변동되면 상시 근로자의 개념으로 좀 보기가 어렵겠죠. 네, 여기서 문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개념에 좀 더 가깝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 자기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이런 거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니까 또 포함이 안 되겠죠.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 상시 근로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번을 보시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이 됐어요. 근데 이 기간을 넘어서 계속 고용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시 근로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직을 하는 경우는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 그 인원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6개월을 안 되는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을 했을 때, 6개월 미만의 기간을 계약해서 고용했을 때 만약에 6개월을 넘어서 계속 고용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개념으로 보고 이직하는 근로자 수의 카운트를 포함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6개월 초과하는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사람은 그 기간 넘어서 계속 고용되고 있을 때 상시 근로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듯이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해서 고용된 사람이 6개월을 넘어서 계속 고용되고 있을 때 마찬가지 상시 근로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고 이직하는 근로자 숫자 세는데 카운트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수습사원 아니죠. 자기의 사정 귀책 사유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네, 요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사업주의 귀책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하지만 이게 뭐 경영 악화 이런 사유라면은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경영 악화, 구조 조정 이런 사유라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는 인원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은 부득이한 거니까 네, 사업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왔네요.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된 사람이 6개월 초과해서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을 한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번에는 고용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고용정책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고용정책 관련된 기본적인 큰 틀, 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5년마다 수립. 이렇게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심의를 거치게 돼요. 이 심의하는 기관이 고용정책심의회라고 합니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 보고를 한 뒤에 공표를 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공표하여야 한다. 기억을 해두세요. 오답지로 이렇게 나오고 네. 맞는 내용은 공표하여야 한다. 다시 고용정책기본법은 5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 다음 국무회의 보고 후 공표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는가?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방향이 포함이 되고 인력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교육, 복지, 인구정책 동향들을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을 합니다. 고용동향, 인력의 수급 전망 포함이 되어야겠죠. 국가시책의 기본 방향,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산업, 인구 전체적인 관련 동향과 기본 방향, 중장기 목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하지만 직업능력 개발 훈련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지로 나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관련 내용은 직업능력 개발,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다시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 풀면서 복습하겠습니다. 1번. 고용정책 기본계획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관계기관의 장 혹은 관계지자체 장과 서로 협력합니다. 마찬가지 지자체에서 지역고용계획을 세울 때도 중앙부처의 장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보고 후 공표한다 라고 했어요. 3번이 틀린 내용. 기본계획에는 인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동향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번.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죠. 고용 동향과 인력 수급 전망, 중장기 정책 목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의 수급 동향 들어가고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수급.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관련이 없다.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관련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3번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인력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동향들이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다. 3번.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포함되는 내용 아닌 것은 고용 동향, 인력 수급 전망, 국가 시책의 고용 관련 시책의 기본 방향,
인력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동향들이 포함이 되고 지정 직업 훈련 시설 요거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4번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고용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한다.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한다. 고용 형태 현황 공시 몇 명 이상이었죠? 네, 300명 이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3월 31일이고 공시 날짜는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하여야 한다. 4번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이 들어가면 고용정책기본법이었죠. 5번으로 갑니다. 고용정책기본법 틀린 것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매년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한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떤 법령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였나요? 근로기준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이 들어가야 한다. 고용된 사람이 근로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6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 시책이 아닌 것은 근로자의 고용 촉진,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 시책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봅니다.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학생 등에 대한 직업 지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지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또 정리를 해보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도 지원이 됩니다. 우선 여성과 고령자 하면 고용 촉진 지원 이해가 되죠. 그리고 청년은 가장 중요한 고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 지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조정은 고용 조정 대책, 고용 조정 및 고용 안정 대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7번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 촉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고령자, 여성,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령자, 여성, 취업 취약계층, 그리고 청년이 있었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가기 전에 간단히 복습해보면 헌법에서 근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계층은 누구였어요? 여자와 연소자였어요. 그쵸? 그래서 헌법 실고장 안 돼 라고 했어요. 헌법 실고장 안 돼. 헌법에서는 실고장, 실업자,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헌법 실고장 안 돼. 그리고 여자 연소자였고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상에서는 특별한 이런 지원에 대한 계층이 누군가요? 고령자, 여성, 취업 취약계층, 청년 네, 이렇게 포함이 된다. 구분을 해서 정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8번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 취약계층 고용 촉진 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 틀린 것은 취업 취약계층의 능력 적성 등에 대한 진단 네, 직업 상담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취업 의욕 고취 직업 능력의 증진 마찬가지죠. 네, 집중적인 직업 소개 등 지원. 네, 다 이제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 상담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은 이제 취업 취약계층이랑 이제 연결이 되진 않고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은 실업 대책 사업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실업대책 사업을 공부합니다. 실업대책 사업. 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합니다. 생계비를 지원하고요. 생업자금,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의료비, 가족을 포함한 의료비, 학자금도 자녀 포함, 그리고 주택 전세자금, 창업점포의 임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주택 전세자금이고요. 주택 구매자금이 아닙니다. 창업점포의 구매자금 아니고 임대자금입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겠죠. 주택이나 창업할 점포에 가게를 구매할 비용을 지원해주면 네, 오히려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우리 지금 집 없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구매 자금을 어떻게 줍니까? 네, 전세 자금, 임대 자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사업으로는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고용 안정 위해서 지원을 한다. 고용 촉진 관련 사업자에 대한 대부 지원을 한다. 네,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 공공근로,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 공공근로라고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보통 고령자 많이 생각나죠. 고령자 공공근로 사업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답지로 고령자가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우리는 지금 실업대책 사업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다음 실업대책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업대책 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규모를 변동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자는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도 실업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계비, 의료비 가족 포함 지원하고 주택 창업 점포의 임대자금, 그리고 이런 대부 지원, 고용 촉진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 대부 지원도 한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그리고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도 실업자에 포함이 된다. 문제 같이 풀면서 복습하겠습니다. 1번.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실업대책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이 되죠.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6개월 무급휴직자, 실업자. 실업대책 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니고 일단 성격을 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리 큐넷이잖아요. 시험 접수하는 데가 큐넷 산업인력공단인데 실업대책 사업이랑 뭔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어디서 하냐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네요. 실업대책 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2번.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실업대책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업대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앞에서 고용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2번.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사회보험, 의료비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의료비는 가족까지 포함. 3번. 실업 예방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대부 지원 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 3개월이 아니죠?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는 실업자로 본다. 정답 4번.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 사업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네, 의료비는 가족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고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하는 자에 대한 대부, 돈 빌려주는 것. 그 다음 고용재난 지역의 선포.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실업대책 사업이었죠. 고용재난지역 선포는 이제 고용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엄청 이 문제의 무게가 넘사벽으로 무겁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재난지역 선포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니고
별도의 조항으로 포함을 시켜서 네, 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고용정책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실업자의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 아닌 것은 창업점포 구입자금 지원. 구입이 아니라 그랬죠? 네. 임대자금 지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나머지 선택지 복습합니다. 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훈련에 대한 지원, 고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대부 지원을 한다.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 5번. 고용정책기본법상 노동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고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하는 자에 대한 대부를 지원할 수 있고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주택 매입자금 지원, 매입자금이 아니고 전세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료비는 가족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주택 매입자금 아니죠. 2번이 틀렸습니다. 실업자 취업 촉진 위해서 훈련 실시하고 훈련에 대해서 지원한다.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 그래서 고용 안정 위한 사업자, 고용 촉진 위한 사업자 둘 다 지원을 한다. 정답 2번. 6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고용 촉진 관련 사업자 대부 지원,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 안정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한 공공근로, 실업대책 사업이잖아요. 네, 고령자 아니고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의료비는 가족까지 지원해주고 주택 전세자금, 창업점포 임대자금 지원. 정답 3번. 7번. 네, 다수의 실업자 해서 실업대책 사업, 고용정책기본법상의 실업대책 사업 아닌 것은 실업자의 취업 촉진 위한 훈련 실시, 훈련에 대한 지원, 고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자에 대해서 대부 지원,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실업대책 사업이었죠. 네, 고용정책심의의 구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8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고용정책기본법상 실업대책 사업을 적용할 때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는 6개월 이상 무급휴직이라고 했습니다. 9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위탁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 자금 조성 방법, 허용되는 자금 조성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데 문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정부나 정부 이외의 기관에서 출연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출연, 정부의 보조, 정부 외의 자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요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실업대책 사업 위탁받을 때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나 그 외 기관의 출연과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4번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10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재난지역 문제를 보면서 같이 정리합니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고용재난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내용 2, 3, 4 선택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고용재난 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누가 건의한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의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 재정, 금융상의 특별 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고용재난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을 한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11번. 고용재난 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상의 특별 지원 내용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네, 이런 위급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 감면.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 감면도 지원을 해주면 관련이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를 네, 좀 혜택을 주는 거죠. 체납 여분을 유예하고 네, 보험료를 유예해주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도 실시가 된다. 그래서 이건 다 해당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번. 네, 내용을 보면 충분히 네, 관련이 지원해줄 만한 이제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죠. 앞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공부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이제 세워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 국무회의에 보고 후에 공표를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용정책심의회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두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고 그 외에 지역고용심의회와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고용심의회는 명칭 그대로 지역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지역고용심의회. 그래서 지역고용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 되겠고요. 전문위원회는 네, 부서별로 좀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는 건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정리해봅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네. 특별시, 광역시, 시도, 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지역노사 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 광역,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30명 이내입니다.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고용노동부에 있으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요 세 가지 경우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네, 그래서 차관 혹은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이 된다.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될 수 있나 볼게요. 근로자 대표, 사업주 대표, 그리고 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외에 전국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고용심의회,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이 될 수 있고, 또한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리고 교육부 차관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통 그래도 한번 적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근데 교육부 차관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관급 공무원에다가 교육부 차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도 살짝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처들은 그냥 간단히 메모해 놓으시면 덜 헷갈릴 수 있죠. 특히 교육부 차관은 기억을 해두세요. 선택지로 출제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관도 고용정책과 관련이 되는 정부 부처가 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주의해야 될 거, 요거를 오히려 더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정책과 좀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여가, 레저 이런 걸 떠올리시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요거는 지금 바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고용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용정책심의회가 있고 지역고용심의회가 있고 또한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있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 심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또 풀면서 같이 복습해 볼게요. 1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둔다. 국무총리실? 노노노 어디죠? 네, 고용노동부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나머지 선택지 같이 살펴볼게요. 인력의 공급 구조와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고용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30명 이내 구성. 고용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야별로. 2번 고용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직접이죠. 직접 결정하는 독립된 행정위원회이다. 고용정책을 심의하는 곳이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1번이 틀린 내용이죠. 나머지 선택지 복습해 볼게요. 근로자 사업주 대표 위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라고 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 이는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3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아니죠. 30명입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30명.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 고용정책심의회 설명 틀린 것은 위원장 포함한 25인 아니고 30인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론 내용에 빈칸 빵꾸 뚫어놓는 것들이 다 그래도 최소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네. 굵은 글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시간이 없다, 너무 급하다 하면은 굵은 글씨 빈칸부터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네. 암기를요. 5번으로 갑니다. 5번 가기 전에 나머지 선택지 좀 읽어보고 갈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하니까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번 고용정책심의회 틀린 내용. 위원장 1인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아니고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게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 사용자 대표 혹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니면 관계 정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했죠. 근데 그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는 있지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3번 고용정책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개의 의결 이거는 재과출 출과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열고 출과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과출 출과찬. 4번 고용정책심의회 위원회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3번, 4번 내용은 지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과출, 출과찬, 그리고 임기는 2년. 6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기획재정부 관련이 되겠죠. 고용정책과 직접 관련이 되겠죠. 재정과 관련되니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일자리 관련해서 연결이 되겠고, 교육부 차관 잘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1번. 전문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문위원회 내용인데 여기서는 출제되는 내용이 분야별 전문위원회 명칭을 가려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으로 좀 뚫어놨는데 빈칸 뚫어놓은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고용전문위원회입니다.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각 지역에 고용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전문위원회겠죠. 그리고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해서 전문위원회.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촉진 전문위원회.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그리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그래서 좀 취업에 있어서, 고용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에 관련해서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관련된 전문위원회, 고용서비스, 장애인, 건설근로자, 이런 전문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전문위원회라는 것은 없다.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오답지를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30명 이내였고 전문위원회는 그보다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고용보험 아니라 그랬죠? 고용보험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 고용, 건설근로자 고용. 2번. 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지역고용,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장애인 고용 촉진. 정답 4번. 지역고용심의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은 전문심의회 받고 지금은 지역고용심의회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내용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문위원회랑 지역고용심의회는 둘 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구나. 다시 고용정책심의회는 제일 큰 기관, 상위 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1명,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지만 지역고용심의회랑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되는구나. 바로 지금 내 머릿속에 저장. 다음, 위원장은 누가 되겠어요? 지역의 대장이 되겠죠. 특별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해당이 된다. 끝.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1번. 지역고용심의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지역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30명 이내 노노. 이거는 고용정책심의회였죠?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시도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한다.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역고용심의회의 대장은 시도지사니까요. 2번. 고용정책기본법상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시사는, 다시 말해서 대장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네, 고용정책기본계획 이거를 떠올리시면 그게 지역으로 옮겨간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역에 맞게,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대장은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한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이랑 이제 고용정책 기본계획이랑은 일치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치되도록 아니고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대장은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하면 행정정기관 죄송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게 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타를 이렇게 찾아도 참 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에는 공부하실 일이 없지만 공부하실 일이 없어야 하겠고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음 버전에는 꼭 더 잘 수정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역고용 정책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이런 그 도지사랑 중앙행정기관장이랑 또 직업안전기관장이랑 다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지역, 직업안전기관 가리지 않고 서로 원하면 먼저 요청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리고 4번. 국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대장이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지역계획과 중앙계획, 고용정책 기본계획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번.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겠고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장애 정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득 정보나 과세 정보 등은 수집을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애 정도라고 하면은 장애인에 관련해서 특별히 또 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집이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고용정보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출연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정답은 3번. 5번. 고용정책기본법상 한국자벌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자벌드는 법인으로 합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입장료, 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틀린 내용.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한국자벌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벌드의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자벌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자벌드에 무상으로 대부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정책기본법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왜냐면 제가 준비하는 목표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상 그냥 집중해서 시청만 해도 같이 공부만 해도
영상 보고 공부만 해도 한 80% 이상 완성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복습도 네, 바로 하셔서 완전히 머릿속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